지금 식탁 위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 한 조각에 달달한 잼을 듬뿍 바르셨나요? 아니면 건강 생각한다고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 한 잔을 쭉 들이키고 계신가요? 제발 그 손 멈추세요. 지금 어르신이 드시려는 그 한 입이 내 머릿속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고 내 위장 벽을 깎아내리는 사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별일 있겠어 하시는 분들, 제 친구 김 여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김 여사는 동네에서 멋쟁이로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사는데 밥 차리기 귀찮다며 아침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거나 떡 한 조각으로 대충 때우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자꾸 열쇠 둔 곳을 깜빡깜빡 하더니 급기야 가스 불 켜놓은 걸 잊어버려 집에 불을 낼 뻔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김 여사의 식단을 듣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식사를 10년 넘게 했으니 뇌혈관이 버텨낼 재간이 있었겠냐고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살찌고 소화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요양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두 발로 여행 다니며 자식들이 주는 용돈 받으며 즐겁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뇌세포를 죽이고 암세포를 키우는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와 죽어가는 뇌세포도 되살리는 기적의 아침 식단 3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오늘 당장 따라 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것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 폭탄들입니다. 식빵, 모닝빵, 떡, 그리고 설탕 듬뿍 들어간 시리얼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아침에 입맛이 껄끄러워서 밥이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부드러운 빵이나 쫄깃한 떡을 찾게 됩니다.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는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뇌도 쉬고 위장도 쉬면서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혈당은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눈 뜨자마자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흰 빵이나 떡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잔잔한 호수에 집채만 한 바위를 집어던지는 꼴이 됩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치솟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미친 듯이 뿜어내죠. 매일 아침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말을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고요. 뇌 세포가 활동하려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필요한데 인슐린이 고장나면 뇌 세포가 연료를 받아먹지 못합니다. 밥을 굽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굶주린 뇌세포는 하나둘씩 죽어가고 그 자리에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침에 빵 드시고 나면 잠깐은 기운이 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허기가 지고 머리가 멍해지거나 졸린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쌀가루를 뭉쳐 놓은 떡은 밥보다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제발 아침 빈속에 떡이나 빵 드시지 마세요. 정 드시고 싶다면 점심 드시고 나서 간식으로 아주 조금만 드시는 걸로 타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눈 뜨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방송에서 아침 물 한 잔이 보약이라고 하니까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생수를 시원하게 들이키는 분들 계십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좋아하시는데 그 순간 우리 몸속 혈관은 비명을 지르며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은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고 혈액순환도 느린 시간대입니다. 이때 갑자기 찬물이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자율신경계가 깜짝 놀라서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위장은 수축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장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아침 찬물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뚝 떨어진다고 하죠. 아침부터 내 몸의 보일러를 끄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야 몸이 튼튼해서 견뎠을지 몰라도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이런 작은 충격들이 쌓여 큰 병이 됩니다. 아침에는 절대 내버 찬물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바로 빈속에 마시는 우유와 커피입니다.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한국인의 70% 이상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 속의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서 배가 살살 아프거나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장 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엄청나게 촉진한다는 겁니다. 빈속에 위산이 콸콸 쏟아져 나오면 연약한 위 점막이 다 헐어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닝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고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나고 목에 이물감 느껴지시는 분들 10중 8구 아침 커피 때문일 겁니다. 뼈 건강 생각해서 우유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에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아니면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 기리 우유로 바꾸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아이고,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이냐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죽어가던 뇌세포가 되살아나고 위장이 편안해지며 10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비싼 영양제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미지근한 음양탕과 삶은 달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화장실 가서 입안을 물로 헹구세요.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물 반 컵,
찬물 반 컵을 섞은 미지근한 물 일명 음양탕을 천천히 씹듯이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피를 맑게 희석해주고 잠자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삶은 달걀을 드세요. 달걀은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끼리 신호를 잘 주고받게 해서 기억력을 좋게 하고 치매를 막아주는 거죠. 또 흰자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가득해서 나이 들어 빠지는 근육을 지켜줍니다. 기름에 튀긴 프라이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하루 2개씩만 꼬박꼬박 드셔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아침에 기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찐 양배추와 당근입니다. 생채소가 좋다고 아침부터 차가운 샐러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들 계신데 위장 약한 우리한테는 오히려 독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배만 차가워져요.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천연 위장약이라고 불리죠. 당근은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가득하고요. 이 두 가지를 찜기에 넣고 5분 정도 살짝 쪄보세요. 숨이 죽으면서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확 올라옵니다. 소화 흡수율도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 살짝 두르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조금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와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혈관을 청소해주고 포만감도 오래가게 해줍니다. 전날 저녁에 씻어서 썰어 두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동안 찜기에 올려만 두면 되니까 세상 간편합니다. 빵 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속도 편안해서 며칠만 드셔보시면 속 쓰림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두부 된장국이나 순한 국물 요리입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야 속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맵고 짠 국은 절대 안 됩니다.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서 된장 아주 슴슴하게 풀고 두부 숭덩숭덩 썰어 넣은 맑은 된장국이 최고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그만이죠. 밥은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반 공기 정도만 말아서 드세요. 이때 중요한 건 후루룩 마시지 말고 꼭꼭 씹어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씹는 운동, 즉 저작 운동을 할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납니다. 밥을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준비 운동인 셈이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조금만 드시는 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요령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식빵, 떡, 찬물, 빈속 커피는 과감하게 끊으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대신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내 몸을 깨우시고 삶은 달걀, 찐 양배추, 따뜻한 두부 된장국으로 밥상을 차려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한 아침 밥상이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유난이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떠먹으며 품위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아픈 부모로 기억되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오늘 당장 아침 식사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하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현명하시니까 잘 실천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같이 건강 챙기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